안녕하세요. 오늘은 면접 유형별 대비 방법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대학 입시 면접은 크게 세 가지 유형이 있죠. 학생부 면접, 제시문 면접, 토론 면접. 먼저 학생부 면접에 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생활기록부와 자기소개서를 중심으로 질문 답변하는 것인데요. 주요 질문은 다음 5가지를 크게 벗어나지 않습니다. 학습 경험을 통해 배우고 느낀 점은 무엇인가? 동아리 활동 등 교내외 활동을 통해 배우고 느낀 점은 어떤 것인가? 학교 생활 중에 배려, 나눔, 협력, 갈등 관리를 실천한 사례를 들고 그 과정에서 배우고 느낀 점은 무엇인가? 또 읽었던 책 중에서 가장 큰 영향을 준 책을 선정하고 그 이유를 말하라. 그리고 그 전공의 적합성을 묻는 이런 질문들입니다. 학생부 면접에서 면접관이 가장 중요시하는 게 무엇일까요? 면접관은 대부분 교수님들이기 때문에 교수님들은 그 학생의 미래 발전 가능성에 더 무게를 둡니다. 지금 현재 얼마나 많이 알고 있느냐, 또 얼마나 말을 잘하느냐 하는 것보다는 현재 부족하더라도 미래 발전 가능성이 있는 학생들을 더 눈여겨본다는 것입니다. 그러니 현재 점수나 경험이나 또 경력이 부족하더라도 앞으로 배워나갈 그런 강한 열정과 의지를 보여준다면 많이 커버할 수 있을 것입니다. 앞에서 예시한 질문들에서 공통점인 것은 자기가 그 과정에서 본인이 그 활동을 통해서 무엇을 배우고 느꼈냐 하는 것입니다. 대단한 활동은 아니더라도 자기가 배우고 느낀 점을 구체적이고 감동적으로 이야기하면 좋습니다. 학생부 면접을 보는 또 다른 이유의 하나는요, 대체로 생기부나 자소서가 좀 과장되거나 부풀려 있는 면이 많기 때문에 이 객관적인 평가가 좀 어렵습니다. 그래서 직접 묻고 그걸 확인하려고 하는 것인데요. 그렇기 때문에 절대 과장하거나 부풀리거나 하는 것은 그 면접관들이 금방 알아차립니다. 그건 절대 피해야 합니다. 부족하면 부족한 대로 솔직한 태도가 오히려 어필할 수 있습니다. 전공 적합성에 관한 질문에는요, 자기만의 스토리 구성이 필요합니다. 스토리에는 그 내부적 요인과 외부적 요인이 있는데요. 내부적 요인이라면은 자기의 어떤 동기, 목표 이런 것이 되겠고, 외부적 요인이라고 하면은 그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서 자기가 어떤 활동, 어떤 노력을 해왔느냐, 이런 것들을 말하는 것입니다. 어떤 경험이나 어떤 책을 읽고 크게 자극을 받아서 어떤 생각을 바꾸게 된 그런 내적 변화가 있었다. 또 그것을 어떤 목표를 이루기 위해서 내가 어떤 동아리 활동, 봉사 활동 이런 걸 꾸준히 해왔다고 하는 일관된 스토리가 중요합니다. 거기에는 자신만의 철학이 있어야 할 것입니다. 특별한 활동이 없더라도 과장할 필요가 없습니다. 뒤늦게 내가 어떤 분야를 발견했다고 하더라도 방법이 있습니다. 바로 어떤 아이템을 구체적으로 얘기하면서 이 대학에 이러이러한 교과목이 있어서 지원을 했다. 아니면 이 분야의 전문가이신 이런 교수님이 있어서 내가 이 대학을 지원하게 됐다. 이렇게 얘기해도 좋을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주의할 게 있습니다. 절대로 이렇게 피해야 될 그 답변이 있는데요. 이 분야가 유망하기 때문에 유망하다고 해서 여기를 지원하게 됐습니다. 이 말은 절대로 피해야 됩니다. 왜냐하면요, 그러면 그 유행이 변하면 또 바뀔 수 있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면 그 담당 교수님들은 굉장히 모욕감을 느낄 수도 있습니다. 꼭 유념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제시문 면접에 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제시문 면접은 무엇보다도 출제자의 의도를 파악하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세부적인 내용에 매몰되지 말아야 합니다. 제시문이 여러 개일 때는 공통의 키워드를 찾는 것이 중요합니다. 절대 디테일에 빠지면 안 됩니다. 키워드, 즉 요점을 파악하면 그 뒤로 답변이 쉽습니다. 거기에다가 자신의 생각이나 논리적 근거를 덧붙이면 되기 때문입니다. 장황한 답변보다는 조금 부족한 듯이 답변하는 게 좋습니다. 핵심만 말하라는 것입니다. 구어체보다는 문어체로, 일상어보다는 또 풍부한 어휘를 구사하는 게 좋고요. 이왕이면 자기가 그 전공 분야의 전문 용어를 활용한다면 더더욱 좋겠죠. 그냥 열심히 하겠습니다. 이런 말은 피해야 됩니다. 가장 무책임한 얘기입니다. 답변이 막히더라도
당황하지 말고 한 30초만 생각을 좀 정리해 보겠습니다. 이렇게 양해를 구하고 한번 골똘히 다시 한번 정리하는 그런 것도 오히려 좋습니다. 빨리빨리 답변을 해야 된다고 하는 그런 강박관념을 가질 필요가 없습니다. 오히려 이런 그 여유와 이런 진지함이 더 어필할 수가 있습니다. 다음은 토론 면접에 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토론 면접은 대체로 어떤 공통 제시문을 주고요. 그룹별로 모여가지고 먼저 개인 발표하고 그 다음에 또 주도권 토론을 하고 그리고 개인 최종 발표를 하는 순서대로 되어 있는데요. 여기서 제가 주의할 점만 말씀을 드리면요. 그 주도권 토론에서 그 상대를 그 경쟁자로 느끼는 나머지 과도한 공격을 하는 것은 좋지 않습니다. 이 논리적으로 토론을 하되 그 예의가 바르게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이 토론 면접은요, 누가 논리적으로 자기 자신을 잘 주장하느냐 이것도 중요하지만 상대를 배려하는 인성도 보는 면접이라는 것을 잊으면 안 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그 태도에 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겸손하고 바른 태도야말로 뭐 두말할 나위가 없겠죠. 근데 덧붙일 것은 밝고 당당하고 그리고 자신감 있는 태도가 좋습니다. 어떻게 하면 그렇게 할 수 있을까요? 제가 지금 다른 꼭지로 그 면접 보기 전에 꼭 챙겨야 할 것 이런 유튜브를 만든 적이 있습니다. 거기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면접관들인 교수님들은 대체로 여러분의 부모 이상의 나이일 경우가 많습니다. 그런 분들의 눈으로 보기에 여러분들은 참 안쓰럽기도 하고 또 대체로 여러분들의 점수를 잘 주려고 합니다. 그런 여유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절대 떨 필요가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도 정 떨리면 뭐 삼촌이나 이모 또는 할아버지 할머니라 이렇게 생각하고 하면 될 것 같습니다. 여러분 이제 준비되셨습니까? 꼭 성공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